네, 안녕하세요. 코치 엄명종입니다. 이번 시간에 홈스쿨링 프로젝트 코치형 부모 대화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학습 전과 후 사이에서 우리 학습 도우미 선생님들이 사용하셨던 그 대화 모델을 한번 좀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유의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어찌 보면 이 대화 모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대화 모델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대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죠. 근데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습에 흥미를 갖게끔 해주는 것은 바로 대화의 방법에 있어요. 근데 대화 방법이라고 해서 어떤 스킬이 아니라 기본적인 철학이 좀 존재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 코치형 부모 대화법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철학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아이에게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예,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관계는 상당히 좋아지고 그리고 그 아이는 칭찬과 격려를 받은 아이는 그 기대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볼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너 뭐 하는 거니? 라고 말이 나갔죠? 그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너 이거밖에 못해? 아, 얘 이런 생각이 나의 마음 먹을 때까지 반복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등등의 아이에 대해서 평가절하나 아이에 대해서 잠재 능력을 인지하지 못한 신념을 갖고 계셨겠죠.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아이는 학습할 때보다 학습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학습을 싫어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으려면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지향적인 그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은 그만큼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을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모든 해답은 그 아이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경험이 한정되어 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살아왔던 그 나이대만큼 그 아이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의 해결점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자율성, 그런 문제 해결 능력들을 존중해주고 그것이 발휘될 수 있게끔 기다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지도해 주시는데 지도해 줄 때는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선행이 돼야지만 시켜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이 대화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첫 번째는 Y 코칭 대화 모델입니다. 자, Y 코칭 대화 모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이제 기본적으로 이 대화 모델을 사용하시려면은 마지막 세 번째 갖고 있는 이 교육 철학, 신념이 필요한데 그 세 번째가 내 아이의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고 그 해답을 찾아갈 수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파트너 철학. 그러면 그 파트너가 누가 돼야 되냐?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되시면 되고 그리고 그 학습 전과 후에는 부모님이 되시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아이의 존중과 그 자율성에 대한 이해와 그 아이의 잠재 능력이 발휘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다는 분들은 이 코칭 대화 모델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그 신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Y 코칭 대화 모델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도하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영향을 받고 또 나의 또 좋은 면, 또 안 좋은 면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그 부모님의 감정, 생각, 어조, 톤을 다 카피합니다. 99%.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도할 때 그 아이가 단순히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관계가 아니라 그 지도하는 모습 가운데 속에서도 아이는 부모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답은 바로 대화 모델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Y 코칭 대화 모델은요, 기본적으로 Y, WHY죠. 그래서 앞글자 Y는 what의 앞글자입니다. H는 how의 앞글자고요. 맨 끝에 Y는 영어 why, 이유를 얘기하는 뒷글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Y 코칭 대화 모델을 하는데요. 특히 what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what은 문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거죠. 보통 아이들이 이제 문제 하다 보면 옆에 지켜보고 계시죠? 그럼 무슨 질문 하십니까? 잘하고 있군이 아니라 어떤 질문 하십니까? 질문 거의 안 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맞는지 틀린지는 채점을 보고 채점에서 문제를 보고 이제 채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면요. 그거는 아이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뺏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 모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끔 해주고 그 생각하는 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아이가 사고 능력을 키워주고 그 사고 능력이 결국 문제 해결 관점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대답을 해주게 되면 이런 기회를 우리가 다 앗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질문하면 역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 톤, 어조 이런 것들이 아이의 어조와 톤에 다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아이가 빠르게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혹시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판단하고 미리 말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는 학습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습 시간에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기가 싫겠죠. 그럼 뭐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철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아이는 자율적인 존재고 흥미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 신념을 가지고 아이를 관점을 바라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와세 코칭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이니? 그리고 A와 B는 무슨 차이가 있니?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문제, 이것과 저것은 어떤 차이가 있니? 라는 질문들. 그리고 이 문제는 교과서의 단원 목표 어디와 연결이 되니? 이거는 사실 이제 고학년 학생일수록 하시면 도움이 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의 진짜 문제는 뭐니? 이 문제가 뭘 말하는 거니? 그리고 이 문제에서 되지 않는 부분은 뭐가 있니?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문제를 제대로 인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질문 반복하잖아요. 엄마도 하고 선생님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런 아이들 있죠. 실수해서 틀렸어요. 문제를 잘 읽지 않아서요. 라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꼼꼼히 보지 않은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이것이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들을 하시게 되면요. 그 아이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을 하기 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기초공사가 잘못된 상태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와세 관점에서 문제식 단계에서 질문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how입니다. 그러니까 해결 관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해결 관점을 갖게 해준다는 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문제 주었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수학도 그게 가능하고 사회도 가능하고 과학도 다 가능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니까.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고 그 초점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 관점, 오픈마인드로 바꾸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주시면 좀 더 아이가 인지를 하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도움이 될 거 아니? 등이라든지 또 이번 풀이는 어떤 관점에서 푸는 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고 싶니?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뭐야? 등등.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충분히 아이한테 해주시되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대답을 할 때 어머님들 보셔야 될 게 아이의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선으로 통화하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어머님들은 얼굴을 볼 수 있죠. 그 아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알고 설명을 하는 건지 모르고 설명하는 건지 등을 유심히 보시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엄마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또 설명 좀 해줄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계가 좋으면 얘기를 할 거고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관계도 한 번쯤은 좀 점검해 보셨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이건 이제 관점에 대한 문제, 관점보다 해결 관점보다는 문제 인식 관점이죠.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해결 관점을 제대로 아이가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죠. 이 세 번째는 이유 논리,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이나 아이들 이제 정신과에서 마찬가지로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폐쇄형 질문들이 있어요. 왜라는 질문이죠. 열린 질문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무엇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린 질문들이죠. 그것은 관계의 효과성, 열린 관계를 지향하는데 이 폐쇄적인 점 외래 같은 경우는 잘못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면은 이 죄책감을 갖게끔 하고 책임 추궁이 되거든요. 근데 학습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에서 하는 이 왜라는 질문이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가 막상 다다랐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 그리고 그다음 답변들은 결국 왜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와 근거, 주장을 했으면 이유와 근거를 얘기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 이제 문제인식 단계에서 넘어서 이제 이유, 논리, 그리고 완전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이제 질문이 바로 이유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지? 무엇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풀이 과정 한번 설명해 줄래? 그리고 안 풀리는 이유가 뭘까? 등등을 하게 하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역으로 찾아갈 수 있는 연습들을 해주시게 되면요. 아이가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자, 몰라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다가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그때, 자, 아까는 모른다 했지. 지금 어떻게 알게 됐지? 지금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까는 생각을 안 했고, 지금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문에, 봐봐, 생각하면 결국 알 수 있는 거네. 네. 생각하기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3단계에 따라서 이 Y 코칭 대화 모델을 사용했는데, 그때 이 질문들이 결국은 이 단계별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2단계, 3단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결국 조율해가지고 중요한 건 그냥 어떤 질문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를 관찰하시면서 아이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시면 좋은 질문은 얼마든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코칭 질문의 힘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요, 질문을 받게 되면요, 우리 뇌는 해답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려면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질문이 길잖아요.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간결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을 할 때 지적인 욕구를 자극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호한 질문을 할수록 모호한 질문한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질문의 수준이 결국은 그 사람의 학습 능력의 수준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근데 열린 질문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질문하시면 좋은데 학습했을 때만큼은 이 왜라는 질문은 꼭 이유 근거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면요, 이 학습 전후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퀄리티 있는 질문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생각이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이에요. 뭐라 그랬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자동적으로 되려면요, 부모가 초등학교 시절 때는요,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 그 아이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학부모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Y 코칭 대화 모델 한번 살펴보시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